제주를 비껴간 태풍 너구리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일부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태풍 보도에 일부 나왔지만 그 심각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스K가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한 피해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초대형 태풍에도 끄덕없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전 태풍 볼라벤 때 케이슨 7개가 파손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스쳐간 태풍 너구리에 케이슨 3개가 손상됐습니다. 3개 중 2개는 공사 중이어서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 1개는 속체음을 완료한 상태여서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 케이슨을 떠받치는 기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또 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투쟁이 시작된 지 2620일째를 맞은 지난 금요일. 이날도 해군기지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는 미사가 열렸습니다.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날들 동안 미사는 매일 열렸고 경찰이 정문 앞에 자리를 잡은 신부와 수녀들을 한쪽 구석으로 들어 옮기는 일이 강정마을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도와 해군 측은 공사가 약 7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마을 주민들은 태풍 등의 취약한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공사 진척도가 부풀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해상기지의 기반시설물인 거대한 케이슨들이 손상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총 길이 1843m 방파제 끝에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케이슨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9일 태풍 너구리가 제주 앞바다를 비껴갔을 때 해군기지에 설치된 방파제 기반시설인 케이슨 3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된 케이슨들을 바다로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일렬로 설치된 케이슨들 가운데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55번 케이슨은 거의 수장된 상태. 그 옆쪽에 있는 54번 케이슨도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속체움까지 끝난 53번 케이슨 역시 비뚤어져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이 케이슨들은 너비 40m, 폭 25m, 높이 25m에 자체 무게만도 1만 톤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10층짜리 아파트만한 케이슨들이 비껴간 태풍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주를 강타했던 태풍 볼라벤 때는 케이슨 7개가 아예 파손됐습니다.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0m였습니다. 올해 너구리가 지나갈 때는 초속 20m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케이슨들은 볼라벤 때보다 무게가 1000톤 이상씩 무겁지만 피해를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케이슨 피해 발생이 없었던 지난해에는 제주를 지나간 태풍이 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마다 한 개에 수십억 원씩 하는 케이슨이 망가질 뿐 아니라 그만큼 해군기지 공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해군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네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올 만큼 큰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그런 항구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번 태풍 너구리는 그 마라도에 있는 그 기상 관측소에서 이렇게 재본 결과 높이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았고 그리고 파도 에너지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 정도 올 정도의 태풍이라면 매미급이라든가 아니면 사라호 태풍 정도 급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상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한 태풍에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케이스는 그 무게와 크기 때문에 한번 파손되면 꺼낼 수가 없습니다. 분쇄 방식으로 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2012년에 파손된 케이슨들도 7개 중 6개를 바닷속에서 분쇄하기로 했고 꼬박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파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저희 연말까지 하신대요, 그거. 연말까지요? 지금 한 80% 됐어요. 78%.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들이 바닷속에서 분쇄되다 보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인근 연산호 군락을 고사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어패류에 영향을 미쳐 어민들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은어가 치어기를 보내는 건 바다예요. 바로 앞바다에서 치어기를 보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치어기를 보내는 그 시기에 파쇄를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무거운 추를 떨어뜨려 가지고 부시는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아마 이 은어가 이 치어기 때 많은 이렇게 환경적인 어떤 혼란을 겪어서 개체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손상된 케이슨 3개는 재사용이 가능한지 분쇄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해군 측은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밀렸어요. 파손이 아니라. 그래서 수중 조사를 하고 있는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고 이제 조만간 정밀 조사해서 원래 제자리로 이동시키시면 된대요. 그러나 파손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추가로 분쇄를 해야 하고 케이슨을 새로 제작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차질과 비용 증가, 바다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슨 손상은 해군기지의 근간인 방파제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준설된 부위에는 케이슨 하중을 받아줄 수 있도록 기초 사석을 시공합니다. 기초 사석이 포설되면 고르기를 실시하고 바이브로 해머를 이용하여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짐 작업을 시행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파손된 케이슨들은 태풍이 만들어낸 파도의 힘에 구조물이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케이슨을 받치고 있는 하부 기초가 무너지면서 케이슨들이 일정한 각도까지 넘어졌습니다. 단단히 다져서 만든 사석 기초 밑에서 모래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해군 측도 인정합니다. 54번, 55번이 안쪽으로 밀렸잖아요. 밀리면서 두 개가 이렇게 밀리면서 해저 지방이 쓸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거는 약간 들렸어요. 밑에 이제 흙하고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빠지면서요. 그러니까 해저 지방이 공간이 모래라는 비니까.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래하고 뭐 흙 같은 거 섞여 있겠죠. 밑에 수중이니까. 해양구조 건설 등을 연구하는 해양공학 분야의 전문가도 이 정도 태풍에 케이슨이 손상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태풍이 너구리가 우리나라 직접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난 그렇게 피해를 입었던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속체험을 안 한 상태로 있었으면 몰라도 속체험을 한 상태면은 일단 속체험을 하면은 그 위에 여기 케이슨 위에 있는 그 상치 구조물은 별거 아니거든요. 방파제를 보강하는 데 쓰이는 테트라포트, 일명 산발이 역시 여러 개가 파손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이게 제대로 버티겠냐. 이런 말을 숱하게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계도 완벽하지를 못했고 입지 조건도 맞지 않는데 거기다가 불량 시공까지 겹쳐서 삼박자가 다 그냥 제대로 되질 않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공된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크게 망가지거나 10년 이내에는 도저히 유지 못하는 항구가 돼서 정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측 지적대로 대한민국의 해군기지가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밀한 조사와 사업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